근데 얘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났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삼성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12월 들어서 구글과 오픈AI가 연달아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했고, 근데 오픈AI 같은 경우는 12일 동안 하루에 매일 하나씩 12가지의 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그 구글도 오픈AI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반격을 하는 모양새로 양사가 매일 새로운 사항들을 발표해 왔어요. 재밌는 기능들도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AI는 첫날 1일차에 오픈AI O1이라는 추론 모델, 굉장히 외계어 같은 것도 인식을 잘 해서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세를 탔던 모델이죠. 정식 출시를 했고, 대신에 챗GPT 프로라는 것을 구독을 해야지 이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요금의 10배인 월 200불을 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챗GPT를 정말 이제 하드코어하게 사용할 유저들 입장에서는 200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거나 수준이 된다면 사실 나쁜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픈AI가 좀 수익성 강화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다. 레비뉴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왜냐면 굉장히 투자를 좀 거액을 좀 받았죠. 계속 돈을 좀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3일차는 동영상 생성인 AI로 되게 주목받던 소라를 정식 출시를 했고, 역시 챗GPT 프로를 구독하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차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디플로이 됐다는 소식을 전했고, 다시 5일 있다가 10일차에 챗GPT를 전화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냈어요. 미국 내에서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챗GPT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왓츠앱 다들 잘 아시죠? 한국의 카카오톡을 쓰지만 글로벌하게는 왓츠앱이 1등 메신저입니다. 챗GPT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면 답을 준다고 해요. 메신저 내에 내장을 사실상 시킨 거죠. 8일차에는 챗GPT 검색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이미 선보였던 기능이지만 정식 출시를 무료 이용자들에게, 모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이건 정말 정면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죠. 지금 생성형 AI가 챗GPT 등장한 이후로 검색 대신에 생성형 AI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생성형 답변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 실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뭐냐고 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정보 검색 기능을 AI를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인 내용의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픈AI O1이 아닌 O3 프리뷰를 소개를 했어요. 이제 현재는 프리뷰 상황이고, 이제 안전 테스팅 하실 분들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지금 사용해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추론 모델이잖아요. O1이라는 모델이. 추론 모델을 성능 지표로 많이 삼는 게 이제 수학 풀이 능력입니다. 왜냐면 논증을 해야지 증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AIME 2024라고 AI의 수학 테스팅 능력으로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지표인데, 그냥 O1 정식 버전이 83.3점을 기록했대요. O3 풀 버전은 96.7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3 미니는 버전이 3가지가 있는데, 추론 시간을 짧게 준 게 있고 높게 준 게 있겠죠. 근데 가장 높게 준 버전에서는 O1 정식 버전보다 살짝 높은 점수를 낸다고 해요.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연산전이 적게 들어가고 무게가 낮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도 비슷한 시기에 제미나이 2.0 시리즈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AI 모델로서는 제미나이 1.5 딥리서치, 깊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는 그런 모델이 있고, 또 원래 쓰던 1.5 프로가 있고 1.5 플래시가 있고, 1.5 프로 위드 딥리서치, 오늘 추가된 게 있어요. 2.0 플래시 익스페리멘털이라고 해서 얘는 추론 모델이래요. O1 미니랑 비슷한 거겠죠? 플래시니까. 그래서 추론을 깊게 하는 그런 모델이고, 개발자분들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미나이 익스페리멘털 1206 버전인데 1206이 12월 6일 버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되게 빠르게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좀 실제 출시가 됐죠. 현재 시범 단계라고는 하지만 아쉬움들을 다 해결을 해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모델 같아요. 그리고 구글이 이제 영상, 이미지 생성에서도 BO2라고 해서, 이것도 구글 I.O 때도 선보였던 모델인데, BO2는 이제 오픈AI 소라랑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BO2의
구글로 생성한 이미 영상들이 소라보다 훨씬 더 같은 명령어로서 영상을 생성을 했을 때 소라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한다는 입소문들이 좀 돌고 있어요. 하사비스가 구글 AI 총괄을 하면서 지금 딥마인드 계정이나 본인 계정으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BO2 같은 경우는 본인도 굉장히 자랑스러웠는지 소라랑 직접적인 비교 영상들을 막 리트윗도 하고 게시도 하면서 되게 마케팅을 세게 하고 있어요. 양사 모두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뭐 구글은 이렇다, 오픈 AI는 이렇다 이렇게 명확히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큰 경향성에서 볼 때 오픈 AI는 도리어 AI 성능 자체보다는 서비스와 실물, 모바일, 기기, 검색 같은 영역으로 도리어 구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면 구글은 그래도 도리어 AI 자체 성능 개선에 집중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각자 이제 약점을 보강하면서 적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하사비스가 올 초에 이제 전권을 잡으면서 드디어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AI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트렌드는 검색이나 추론 같은 좀 다른 방식의 서비스 형태 또는 이제 연산 형태에 대한 니즈나 그런 방향성이 좀 확인이 돼요. O1이라는 모델이 오픈AI O1이라는 모델이 사실 뭐 대단히 다른 모델이 아니라 같은 모델에 좀 개선을 한 다음에 얘한테 주는 추론 시간을 길게 준 거예요. 얘한테 추론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주니까 훨씬 더 얘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글도 이번에 띵킹 사고 버전이라고 불리는 버전이 추론 시간을 더 줘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오픈AI O1 미니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겠죠. 얘는 플래시니까 추론 시간을 더 줘서 얘들이 똑똑해진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AI 개발사 입장에서는 살짝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너무 비싸고 뭐 물량도 없잖아요. 이 가속기가 아닌 다른 그냥 추론 인퍼런스 전용 칩으로만 아니면 뭐 AMD 뭐 MI 시리즈 칩셋들도 뭐 인퍼런스 성능은 좋으니까 그런 걸로 추론을 한번 싸게 돌려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돌려봤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칩셋들에 대한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구하기도 용이하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추론 칩셋 시장이나 아니면 추론 관련 AI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인퍼런스 칩을 만들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내년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AMD MI 시리즈 칩셋들이 사실은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AMD의 현재 전략이 HBM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인퍼런스 성능을 높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MD도 도리어 좀 더 인퍼런스가 좀 더 중시되는 AI 개발 트렌드가 대세화가 되고 있으니 AMD도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삼성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AMD MI 시리즈 칩셋에 HBM이 다 삼성께 들어가죠. 뭐 전량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HBM 납품처를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AMD 칩셋 현재 TSMC에서 만들고 있지만 인퍼런스 칩셋들이 좀 대세화가 된다면 파운드리에 수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25년 초까지는 이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로서 유즈 케이스로서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그냥 재밌는 답변을 똑똑하게 주는 정도의 생성형 AI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해답들이 내년 초부터는 진짜 좀 정말 좀 실체화돼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